예. 어제 뭐 사실 이게 2차 전지 어제 2차 전지주들이 어제 아주 급등했었던 이유였죠. 계약은 LG 엔솔이 이제 벤츠랑 했는데 실질적인 주인공은 이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 아니라 에코프로가 이제 프로였어요. 네. 주인공이 됐는데 저는 2차 전지는 좀 약간 느낌이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울분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있을만 하죠. 그렇죠. 네. 뭐 한때는 정말 누구나 부러워했던 네. 주식인데 한 2년 동안 이제 뭐 너무 넉눌려 있다 보니까 조금만 호재만 나와도 이제 이게 주가가 탄력이 좀 받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아무튼 너무 이제 고생도 많이 하셨던 섹터긴 해서 상당히 좋고 앞으로 좋은 소식 계속 좀 나왔으면 좋긴 하겠는데 에코프로는 사실 그 SK온이랑 삼성 HDI 쪽으로 이제 양극재를 주로 공급을 좀 하거든요. LG 엔솔은 이제 LG 화학이 있으니까. LG 화학이 있죠. 근데 한 2년 전 정도 보도를 보면 그 LG 엔솔이 양극재 그 다변화를 위해서 에코프로랑도 같이 좀 협업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서 주주분들 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좀 하고 싶긴 합니다. 네. 자, 알테오젠 어제 결정이 됐더라고요. 코스피로 이제 이전을 한다.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시총 1위. 이게 지금 시총 한 5%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이게 빠지면 지금 코스닥 1000포인트 가려고 하는데 제동이 걸릴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시장의 우려죠. 네. 처음에 2014년도에 이제 기술특례 상장으로 상장을 했을 때 이제 1000억대였었는데 아마 1,400억대로 지금 24조잖아요. 뭐 170배가 올랐다라고 170배가 오른 거예요. 올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과거에 그 누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알테오젠 같이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코스피로 이사가면 코스닥 지수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코스닥도 이게 옵션이 있기 때문에 지수가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안에서 이제 비중만 재조정을 하는 건데 이건 뭐 그냥 팁으로 좀 알려드리는 건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알테오젠이 이제 옮겨가면서 이제 어제 에코프로 계열이 오히려 시장에서 이것 때문에 조금 더 플러스 알파의 그 포커스를 받았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2위가 에코프로 BM이니까 네. 빠지면 자연스럽게 1위가 이제 에코프로 BM이 되는 네. 거죠. 원래 1위였었는데 이제 본인 자리 찾는 거일 수도 있고. 네. 근데 에코프로 BM도 좀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에코프로 BM도 가고 해서 지금 너무 굵직한 종목군들이 코스피를 너무 많이 이사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코스닥 최상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 일단 많이 올라야지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천스닥을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알테오젠이랑 에코프로 BM은 모르겠는데 알테오젠은 지금 위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기엔 좀 약간은 그렇죠. 힘들거든요. 그 위에 한 3위서부터 10위까지 있는 종목군들이 올라주면 네. 이제 천수닥을 갈 수 있는 건데, 아무튼 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다른 제목에는 이런 제목도 있었었어요. 기껏 뭐 키워놨더니 뭐 코스닥으로 이사를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도 돼 있더라고요. 제목 뽑는 거하고는. 근데 원래 코스닥이 만들어진 생성이 됐었던 원래 그 이유로 가보면 원래 코스닥은 코스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했었던 거잖아요. 초창기 때. 서브 시장이죠. 예. 그래서 아직도. 코스닥에서 자리 잡고 상장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코스피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그쵸, 그래서 네. 코스닥으로 상장하고 이게 뭐 그런 거였는데 지금 그 코스닥 전에 또 하나 있잖아요. 제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코넥스. 네. 거기가 사실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거죠. 네. 물론 공식적으로 뭐 거래를 쉽게 하게 뭐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사실 이제 코스닥도 미국의 나스닥처럼 이를테면 성장주 중심의 어떤 시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좀 뭔가 이렇게 차별화되는 거죠.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나스닥이랑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는 이제 완전히 다른 그런 느낌인 독립적인 거죠. 부분이고 네. 이거 저희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제 어떤 그 소속된 듯한 느낌을 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AI 쪽으로 해서 정말 글로벌 3대 강국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도 벤처나 스타트업 키우겠다고 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코스닥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만드는 이유이기도 한데, 그런 어떤 생태계가 구축이 되면
그런 생태계에 있는 기업들이 상장을 하거나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뭔가 이런 어떤 생태계가 또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런 역할을 뭐 나스닥이 아니 이 코스닥이 해주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네요. 네. 그다음에 원화 약세가 진정되자 4,150선 회복 코스피. 어제 환율이 얼마까지 떨어진 거예요? 1,466원 정도. 그러게요. 기록했었는데 1,460원대 중반까지 내려왔으면 네. 계속 1,470원대였는데. 네, 맞습니다. 계속 한 일주일 내내 70원대 머물다가 좀 내려왔는데 이제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도 뭐 거의 굳어지는 분위기도 되고 이제 어제 외국인들은 순매수 유지를 해주긴 했습니다만 코스피 코스닥 다 외국인만 샀더라고요. 네, 기관은 매수해서 많이 매도로 팔았어요. 이제 전환이 좀 됐죠. 뭐 나름대로 시장은 상당히 좀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좀 다시 한번 좀 약간 살리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어떤 지수 흐름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뉴욕 시장 하락하고 오늘 사실은 미국 국채 금리들이 단기물, 장기물 다 올랐어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오늘 또 올랐고 그래서 오늘 글쎄요. 오늘 다시 환율이 조금 상승한 쪽으로 압박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우리 원화 약세가 진정이 됐다, 원화가 좀 강세로 돌아섰던 게 어제 하루긴 합니다만 요 영향도 좀 있는 거잖아요. 미국, 네. 일본의 금리 인상. 일본이 지금 이제 기준금리를 0.5죠. 0.5고 유럽은 2.0인데 지금 일본 그 국채 10년물이 17년 만에 최고치 그러니까 한 2% 넘었죠. 2%를 어제 기준으로는 이제 1.9% 후반이었고요. 이제 2%라고 해도 뭐 다름이 없는 거죠. 근데 유럽은 이제 물가를 2%로 목표를 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는 이제 동결을 한다라고 이제 발표라기보다는 이제 뭐 유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6월 달서부터 계속 동결이죠. 네, 그리고 네, 네. 일본은 이제 금리 인상 시그널인데 시장에서 이제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이 일본 이제 금리 인상이긴 합니다만은 올리긴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빨리 올릴지 천천히 올릴지 그거를 이제 조절을 하겠다라고 이제 좀 약간 러프하게 둘러서 좀 표현을 좀 했더라고요. 이제 일본이 실제적으로 금리 인상 발표했을 때 시장 분위기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또 NK 트레이드 청산 얘기 또 나오겠죠, 뭐. 예. 엔달러 환율 관련해서는 160엔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 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가 확실히 이제 외환시장. 그렇게 되면 사실은 또 원화도 네. 엔화랑 좀 연동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서 1,470원대 이하로는 계속 좀 될 수 있지 않냐 그런 기대감도 좀 가져봅니다. 자, TSMC 코어스 패키징 전라인 가동률 100%. 이게 사실 가동률 100%라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아무리 호황이라도 이 코어스 패키징이라는 걸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코어스 패키징이라는 거는 이제 단어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슈인데요. 이슈로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가보겠습니다. 여기 네. 코어스 패키징이라는 건 이제 단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가 약자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면 칩 온, 웨이퍼 온, 서버스트레이티드라는 이제 칩 온, 웨이퍼 온, 서버스트레이트. 네, 그 어떤 거냐면 기존의 이제 PCB 기판이 아니라 인터포저라는 중간 기판 위에 메모리랑 그 로직 로직 네. 반도체를 같이 올리는 그 패키징이거든요. 이제 TSMC에서 하는 2.5D 이제 네. 패키징인데 2D 패키징은 이제 평면이고 3D 패키징은 이제 입체인데 왜 2.5D냐면 X축도 있고 Y축도 있긴 한데 Z축도 조금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5D 패키징이라고 일단 말은 좀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관련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좀 꼽은 건데 좀 잠깐 뭐 간단한 부분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어스 패키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엔비디아 이제 그 GPU죠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구글 TPU도 이제 이 패키징으로 만들고 있고 아마존 그다음에 미디어텍 등의 이제 주요 고객사들 AI가 이제 저 엔비디아나 구글 쪽 이제 HPC는 이제 굉장히 고사양의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문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가동률이 지금 증설을 빨리 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이 엔비디아 GPU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 적에 딸린 것들도 있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물량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수급이 가격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안 되니까 올라가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올 정도로 지금 너무 잘 돌아가고 있죠.
이건 이제 삼성전자들이가 이제 파운드리가 좀 약간 갖고 좀 와야 되는데 그 TSMC는 패키징 이 방식이 코어스라는 거잖아요. 네. 그죠? 삼성전자의 이 패키징 이 방식은 뭐예요? 삼성전자는 자체 패키징을 제가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일단 TSMC 회장 이제 애널리스트 콜에서 이제 코어스 생산 능력은 심각한 공급 부족 네. 상황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TSMC 생산 능력 보완 위해 패키징 설비를 증설을 하고 이 부분이 좀 약간 중요한데 외부 패키징 업체의 이제 오사트 자체가 이제 외부 패키징 예, 업체라는 예, 예. 뜻이죠. 이제 외주를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 기업에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큰 어떤 수혜는 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TSMC의 오사트를 국내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데가 없죠. 없다는 얘기잖아요. 대만에 대만 원에 업체들 얘기잖아요. 내노라는 네. 패키징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ASA나 아니면 뭐 킹이전자 뭐 이런 쪽 그리고 최근에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생산 능력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코어스 라이크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 엠코가 하는 기술인데 엠코는 우리나라 회사 아니에요? 지금 이제 아남 반도체의 그 패키징 부분이 미국으로 가서 아, 삼성전자보다 더 먼저 생긴 회사가 아남 반도체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야. 아남 반도체 아들 되시는 분이 미국에서 만든 게 이제 엠코라고 이제 그 패키징.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구나. 그 미국에 있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아남에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어쨌든 미국 회사인 거죠? 네. 뭐 오너는 한국 사람일지라도. 오너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 아남 반도체에서 나간 기업은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TCU 여기 이제 구글에서 만든 TPU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다 주문을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엠코에서 이제 코어스 라이크 비슷하게 만드는 그 기술로 이제 어느 정도 처리를 하는 걸로 좀 알려져 있고 외부 패키징 업체에서는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좀 약간 그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부분은 거의 없다라고 없다. 보시면 그러니까 될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TSMC가 코어스 이 패키징이 엄청나게 가동률이 좋다. 이거는 사실 우리랑 별 관계 없다는 얘기고. 근데 뭐 네. 하나마이크론이나 이런 뭐 패키징 외주 오사터 기업들이 들어갈 부분도 아니고 다만 장비사 중에서는 굉장히 연관 있는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장비사 중에. 네. 그러니까 이 패키징 후공정 패키징 장비사 이 코어스에 들어가는 공정에 필요한 어디예요? 다음 장에 준비를 좀 가시죠. 해놨습니다. 일단 코어스 패키징 글로벌 규모 추이는 한번 좀 보고 가실 텐데 매년 2배씩 늘어나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매년 더블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생태계가 앞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장에서 우리나라 장비사 중에서 가장 그 TSMC 코어스 공정에 가장 중요한 장비를 리플로, 제공하는 기업이 바로 PSK 홀딩스입니다. 왜 중요한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코어스 패키징 공정에서 HBM과 똑같은 면적을 패키징을 할 때 장비가 6배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리플로우 장비가. 이제 리플로우 장비라는 것은 이제 그 뭔가를 붙일 때 안에 들어가는 이제 범프라는 이제 쉽게 생각해서 본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도포해주는 장비가 바로 리플로우 장비죠. 이 PSK 홀딩스 이 리플로우 장비가 실질적으로 TSMC도 쓰고 있는 장비입니다. 현재 쓰고 있다. 네, 쓰고 있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증설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에요. 이게 PS콜딩스의 리플로 장비를 대체할 만한 대만이나 이런 데 업체가 없고요. 일단 지금까지는 뭐 단독 벤더인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PSK가 만드는 거는 거의 전 세계에서 이제 1등 장비들만 만들거든요. PSK가 만드는 장비도 전 세계 1등이고 PSK 이제 PR 그 스트립이라고 해서 포토레지스트 제거해주는 장비도 전 세계 1등이고 이 PSK 이 리플로 장비도 전 세계 1등입니다. 이 PSK 그룹이 아주 네. 뭐 이오 테크닉스도 리플로 장비를 하긴 하는데 이 TSMC 쪽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제 PSK 네. 홀딩스. 쉽게 설명드리면 PSK는 전공정, 이제 홀딩스는 H가 들어가니까 후공정 이렇게 보시면 그러네요. 됩니다. H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 PSK 홀딩스가 이번에 그 TSMC의 이 코어스 패키징 쪽 증설에 네.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네. 것 같다 이 얘기잖아요. 코스와 워스가 두 번 이 적층을 한다는 뜻이니까 이 장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요?
이제 이유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관련주로. 한국투자증권이 목표가 69,000원 잡았고 지금 4만 원대 중반이거든요. 그러면 뭐 거의 50% 이상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요거 다음에 뭐 이거 혹시 요 관심주가 이거죠 오늘? 아니요. 이거는 이제 이 첫 번째 이슈에서 수혜주라고 이제 제가 수혜주를 좀 설명을 잡은 드리는 거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 된 건가요? 네. 그럼 이제 관심주 갈까요? 네네. 오늘 관심주 엔캠이구나. 예, 2차 전지가 좀 관심이 좀 있어서 엔캠이 최근에 그 영업 환경이 상당히 많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엔캠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1위 전해액 제조사고 미국에서도 뭐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전해액이라는 건 이제 배터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이제 양극이랑 음극을 리튬 이온이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돼. 이제 충전 방전할 때 이제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충전 방전되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그 도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도로 역할을 하는 게 전해액이거든요. 이제 1위가 이제 엔캠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엔캠을 지금 주목을 해야 되냐면 엔캠이 유럽에 공장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20만 톤 정도 연간 이제 생산 캐파가 있는데 유럽 산업 촉진법이 이제 내일 전후에서 발의가 될 예정입니다. 이제 어떤 발의냐면 배터리, 반도체 포함해서 핵심 소재를 유럽 내에서 만드는 기업들한테 혜택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역내 생산 기업에 이제 조달을 우선적으로 한다. 그다음에 세제 혜택도 주고 정부 자금 지원도 한다. 지금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유럽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일 수도 있긴 한데 중국 배터리 기업들도 이 엔캠의 어떤 전해액을 이제 쓰려고 어떤 뭐 협의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언론 보도로 좀 나와주고 있는 중국 전해액 업체들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걔네들도 이런 정도면 유럽에 들어갈 것 같은데 예를 들어 CATL 같은 경우 헝가리에다가 엄청나게 큰 공장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CATL은 뭐 전부 다 만드는 기업이니까 전해액까지? 네. 그럼 걔네들은 자체적으로 전해액을 수급할 수 있다. 네. 뭐 그렇긴 하더라도 이제 유럽 쪽에 이제 이미 진출을 해 있는 엔캠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상당히 수혜가 좀 예상되고 어제 사실 배터리 쪽에서 안 오른 기업이 없을 정도였는데 엔캠은 사실 오르진 않았습니다. 이 전에 좀 올랐어요. 네. 그것도 있는데 어쨌든 엔캠이 이게 국내 배터리 그러니까 셀 회사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된다면 중국 그러니까 유럽에 진출해 있는 중국 셀 회사들한테까지도 전해액을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네. 근데 요 맨 밑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나온 보도를 바탕으로 제가 이제 작성을 한 거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이제 앞으로 좀 좋아질 그러게요. 부분이 많다. 엔캠은 그럼 지금 여기가 어디다 주로 공급을 해요? 미국에서는? 미국의 북미 전기차 업체라고만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캐머시기 이름이 갑자기 연상이 네. 되는데 뭐 어디라고 이제 뭐 보통 그렇게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사실 그 공시나 이런 걸 되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예. 자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는 어제 못 올랐습니다. 못 올랐는데 사실 이게 뭐 일봉이에요? 네, 엔캠 일봉 주가 차트입니다. 근데 어제 왜 못 올랐는지는 뭐 사실 딱히 설명이 되는 부분이 없긴 합니다만 앞으로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렸던 이런 투자 포인트들이 엔캠의 어떤 주가와 이제 실적에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관 수급은 상당히 굉장히 괜찮습니다. 좋네요. 네, 외국인 언제입니까? 수급은 뭐 아직까지는 특별한 네. 모멘텀이 없습니다. 9월인가 8월인가 그때 갑자기 저렇게 벼락치듯이 기관 매수가 늘었네요. 그 이후로 계속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보니까 엔캠은 주가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 한 2배 올랐더라고요. 거의. 그렇죠. 네. 근데 엔캠은 거의 안 올랐네요. 다른 이제 그 양극재 기업들과 좀 약간 주가 흐름이 네. 많이 좀 다른 듯한 느낌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엔캠까지 좀 살펴봤고요. 오늘 사실 관심주는 엔캠이긴 했는데 앞서 오늘 그 이슈였던 그 TSMC 코어스 패키징 풀 뭐 가동 요 관련돼서 국내 거의 유일한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PSK 홀딩스 요 회사도 한번 여러분 지금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 주가가 지금 한투자증권에서 아까 제시했던 목표 주가 대비해서 뭐 약
절반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상당히 좀 올라갈 여지가 좀 상방이 많이 열려 있다는 것도 좀 감안하시면서 소재주 반도체 소부장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